할머니, 이 카드가 VIP 블랙 카드라는 걸 아십니까?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이런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카드니다. 이 카드가 제 것이 맞습니다. 이 리조트를 제가 세웠습니다. 어이가 없는 할머니군. 안 되겠군. 경찰에 신고해. 이 카드가 도난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증명해 주시죠. 도난이라니요? 이 리조트는 제 피와 땀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 할머니군. 카드가 정말 본인 것이라고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VIP 블랙 카드는 가질 수 없는 카드라고요.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할머니, 일단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면 알게 되겠죠. 여기서는 해결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전사연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정순 씨는 1960년대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배움과 성장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젊은 시절의 사랑이었던 남편 이영훈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영훈 씨는 어부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행복했지만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 씨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일하러 떠났고 떠난 지 몇 해 지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도시로 나가 작은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이정순 씨는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작은 음식점을 번창시키고 점차 자금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해운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리조트를 만들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고 리조트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를 세우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번 거절당했고 때로는 음식점을 담보로 맡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바쁜 와중에도 설계와 건축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가 싼 자재를 찾았고 심지어 건축 노동자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내 전부야.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이걸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 덕분에 파라다이스 리조트는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웅장한 외관과 세심하게 꾸며진 내부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녀의 리조트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아들 이도영 씨가 성장하면서 리조트를 물려받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도영 씨는 젊고 유능한 경영인으로 리조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조트를 맡은 지 10년 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정순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며느리 김서희 씨가 리조트를 이어받아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러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정순 씨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조트의 서비스와 관리 상태가 엉망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에 마음이 쓰였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이정순 씨는 부산 근처에서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고 그녀는 간만에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해운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지갑에서 VIP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카드는 그녀가 리조트를 떠나기 전 항상 간직했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리조트는 요즘 어떻게 변했을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를 손에 쥐고 리조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향한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한때 웅장했던 외관은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조경이 방치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도착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초라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로 가득 찼던 로비가 이제는 조명이 어둡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찢어진 소파와 삐걱거리는 의자들이 눈에 띄었고 직원들조차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로 자연스레 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내가 만든 리조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VIP 데스크로 다가가자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낡은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들어있는 카드를 한 장 꺼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건네면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루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는 눈으로 정순 씨와 카드를 번갈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VIP 전용 블랙카드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이정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카드 맞습니다. 직원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서 있는 동안 주변 직원들은 소곤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VIP일 리가 없잖아. 도둑 아니면 뭐겠어. 몇 분 후 직원은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난이라니요? 이 리조트는 제가 만든 곳입니다. 이 카드도 제 것이고요. 그러나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리직이 보안팀을 호출하며 그녀를 더욱 모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안관리 직원이 급히 뛰어와 직원으로부터 블랙카드를 건네받고 정순 씨에게 직원이 했던 것처럼 꼭 같이 블랙카드를 어디에서 훔쳤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순 씨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두들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도저히 안 되겠군. 경찰을 물러야 되겠어.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순 씨는 꼼짝없이 리조트 라운지에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리조트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어느 분이 신고하셨습니까? 무슨 일입니다. 하면서 보안 직원의 말만 듣고 정순 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 어디에서 났어요? 이 카드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 할머니군. 카드가 정말 본인 것이라고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VIP 블랙카드는 가질 수 없는 카드라고요.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할머니, 일단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해보면 알게 되겠죠? 여기서는 해결이 어렵겠습니다. 이정순 씨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가운데 경찰과 함께 리조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자신이 초라해진 현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이정순 씨는 형사 앞에 앉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카드가 정말 할머니 것이라고요? VIP 블랙카드는 상위층에서나 소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정순 씨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리조트는 제가 만든 곳입니다. 이 카드도 제가 직접 받았어요.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죠? 형사는 비웃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가 그렇게 귀한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머니 같은 분이 소지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때 어려움에 처한 순자 씨에게 힘내시라고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그녀는 경찰서에 잡혀와 이렇게 취조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생전 처음 이렇게 무서운 곳에 와 보니 너무 긴장하여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신 성원의 힘을 얻어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말하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곳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이뤄낸 결과물이라고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인 정연수 변호사가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겨우 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어 요청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그분뿐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정연수 변호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입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지금 즉시 회장님을 석방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석방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어. 내 손으로 다시 이 리조트를 바로잡아야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결단과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 정연수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 변호사님, 더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 리조트를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리조트의 주식 구조와 현 경영 상태를 살펴본 결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합니다. 제가 즉시 주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준비된 태도로 말했다. 며칠 후 리조트의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주요 경영진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집된 회의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리조트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이정순 씨가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너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에게로 집중되었고 일부는 그녀를 알아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리조트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경영 상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김서희 대표의 경영 실책과 리조트의 재정적 실패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재무 보고서를 보십시오. 5년 전만 해도 연간 수익이 150억 원에 달했던 리조트가 작년에는 겨우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30%를 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는 20% 하락했습니다. 주주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조트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서희 대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분적으로 경영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손주의 엄마인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는 손자들을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 이정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방패로 삼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리조트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 그리고 주주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공간입니다. 김서희 대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리조트를 제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저만큼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은 이 리조트를 만든 분이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더는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까지 있으신 분이 이 리조트를 이끌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정순 씨는 침착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험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은 욕심과 부패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치매 초기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내가 아니었니? 김서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리조트를 만든 이 회장님께도 말 못할 비밀이 많습니다. 과거의 남자들과 어울리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저를 비난한다고요?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퍼뜨리는 소문과 내가 행한 행동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너는 책임을 회피하며 욕심만 부렸구나. 그 순간 정연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회장님, 김서희 대표가 리조트의 VIP 고객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직원들의 증언과 내부 CCTV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는 말할 것도 없겠군. VIP 고객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니 리조트 평판을 더 망치고 있었던 거군. 김서희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경영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정순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리조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주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주주들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서희 씨는 즉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리조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는 너를 이 자리에 둘 수 없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김서희 씨는 이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리조트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녀를 냉정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 것 같니? 김서희 씨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정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주었어. 이제는 나 혼자서 이 리조트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가 만든 폐허는 내가 책임지고 복구할 것이다. 이정순 씨는 다음 날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리조트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문제를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객실의 벽지가 낡고 찢어진 곳, 침대 매트리스가 푹 꺼진 방,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화장실까지 모든 세세한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외부로 나와 리조트 간판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간판조차 오래된 채로 방치되어 있구나. 이곳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곳인지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해. 그녀는 새로운 간판 디자인을 직접 선정하며 리조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SNS 홍보 방식의 문제점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광고로는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손님들이 직접 느낀 리조트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그녀는 SNS 채널을 새롭게 구성하고
리조트를 이용한 손님들의 생생한 후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은 콘텐츠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다 내몰리나? 이정순 씨는 그들의 불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리조트가 이런 상태가 된 데는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더는 나태한 태도로 일할 사람을 두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일 각오가 없으면 떠나세요. 결국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 중에 실력이 되는 사람은 관리직이나 설계직으로 직책을 이동시키기도 하였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는 이전보다 거의 2배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청소와 식당 직원들의 불만은 커져갔지만, 이 또한 좀 지나자 불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직원들은 긴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고, 새롭게 고용된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객 응대부터 청결 유지, 문제 상황 대처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히 배우며 리조트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리조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외관, 정갈하고 아늑한 객실, 직원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 정말 달라졌어요. 다시 오고 싶네요.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정순 씨가 직접 개혁한 파라다이스 리조트는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선된 시설과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리조트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리조트를 취재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리조트의 변화를 상세히 다루며 그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리조트의 혁신적인 변화는 각종 매체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국제적인 여행 잡지에서도 특집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홍보 영상은 단기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에는 리조트의 새로운 시설과 고객들이 직접 남긴 생생한 후기, 따뜻하고 정성 어린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고객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조트를 개혁하며 겪었던 어려움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새롭게 고용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이정순 씨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 덕분에 직원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항상 앞장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정순 씨의 열정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정순 씨는 직원들에게 매주 직접 피드백을 주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리조트의 얼굴입니다. 그녀의 말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인터뷰는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정순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휴식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선 그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혼자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꿈꿔왔던 리조트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씨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